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꽃기우 주막의 맹장군 1장 9월골의 비밀스런 주막. 옛날 옛적 바람이 잘 드는 고개 하나를 품은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 있는 자리지만 그 시절엔 사람들 입에 구월골이라 불렸지요.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에 자리 잡은 곳, 바로 오달기 주막거리라 불리는 고갯길이 있었답니다. 이 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내려와 수원으로 또는 바다 건너 인천으로 향하는 길목이라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가던 중요한 통로였어요. 보찜을 맨 장돌뱅이, 관청심부름꾼, 외양간 떠난 상인까지 하루도 사람 끊길 날이 없었지요. 그 오달기 고개 한가운데 허리 굽은 소나무 옆에 번듯한 기와 지붕을 인 주막 하나가 있었어요. 마당은 넓고 말멜 기둥도 서 있고 담장 옆에는 닭장까지 있었지요. 이곳이 바로 맹간의 주막이었답니다. 맹간의 주막의 주인은 맹시성을 가진 장정이었는데 그 키는 등걸나무처럼 크고 팔뚝은 맷돌만 했어요. 말도 크고 웃음소리도 커서 한번 웃으면 주막 기와가 덜컹거릴 정도였다지요. 사람들은 그의 체격과 기세에 눌려 맹장군이라 불렀어요. 물론 진짜 장군은 아니었고 그냥 별명이었어요. 그는 낮에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곁들여 동동주도 내놓곤 했지요. 그 손이 얼마나 크던지 국을 한 국자만 떠도 그릇이 가득 찼고 술을 한 사발은 두 손으로 받아야 했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드리오. 이 고개 넘기 전에 맹간에 술 한 잔 못 마시면 그건 여행이 아니지요. 그렇게 맹장군은 친절한 주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사실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답니다. 맹장군은 밤이면 얼굴을 감추고 변장을 했어요. 허리에 검정띠를 두르고 망건을 깊게 눌렀으면 낮에 푸근한 주막 주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가 한밤중에 하는 일은 바로 도둑질이었어요. 맹장군은 낮에 주막을 찾은 나그네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세심히 살폈어요. 비단 저고리에 말쑥한 신, 허리춤에 엽전 주머니까지 가진 이들은 그의 표적이 되었지요.
저희는 한양상단의 사람인 듯하니 엽전이 가득하겠구먼. 아, 저 친구는 비록 행색은 누추해도 짐 속에 귀한 약재가 있을 듯하니. 그는 나그네가 잠든 깊은 밤 주막에서 살짝 빠져나가 숲속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꼭기요. 그가 가장 잘하는 건 바로 닭 울음소리 흉내였어요. 한밤중 달도 기울고 하늘이 새까만 시간에 맹장군은 닭처럼 물었고 주막 안 나그네들은 그 소리에 착각해 벌떡 일어났어요. 아, 벌써 새벽인가? 닭이 울었네. 해 뜨기 전에 길 떠나야지. 나그네들은 짐을 챙겨 어둠 속 길로 나섰고 맹장군은 그보다 앞서 길목에 숨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이 고개는 위험하오. 목숨을 지키고 싶거든 가진 걸 모두 내놓으시오. 깜깜한 어둠 속 거대한 그림자가 말을 걸면 누구라도 놀라기 마련이었지요. 게다가 도둑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렸으니 무서운 귀신처럼 느껴졌답니다. 나그네들은 부들부들 떨며 보따리를 내주고 달아났고 맹장군은 그 짐을 챙겨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주모 앞치마를 두르고 장작불에 국을 데우며 말했지요. 어허, 이 고갯길은 조심해야 하오. 괴한들이 많다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막에서 자고 간 나그네들이 꼭 짐을 잃는데 그 집 닭은 이상하게 너무 일찍 운다는구먼. 설마 주인이? 사람들은 맹장군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진 못했어요. 워낙 덩치가 크고 성격이 뻣뻣해 괜히 잘못 말했다간 혼쭐 날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수상한 이야기들이 결국 맹장군의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장 꽤 많은 며느리의 노래. 맹장군에게는 말이 없고 살림살이만 부지런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송이. 처음엔 다들 아이고 저렇게 조용하고 눈물 많은 아가씨가 저 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야 되겠어? 하며 걱정했지만 막상 들어와 살림을 맡기니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져서 집안이 반드시 돌아갔지요. 송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엔 장작불을 지피고 점심엔 국을 끓이고 저녁엔 술상을 차렸어요. 무엇보다 손님들 눈빛을 먼저 살펴
필요한 걸 슬쩍슬쩍 챙겨주니 주막을 찾는 이들 모두 그녀를 칭찬했답니다. 맹간의 며느리는 말 한마디 없이도 속을 다 헤아려주니 복 많은 집안이로구먼. 주무보다 더 주무 같아 국물 간도 딱이고 손님 상엔 정이 흘러요. 그런 송이에게도 요즘 들어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아직 별빛이 쨍한데도 닭이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주막에 묵었던 손님들이 아침도 먹지 않고 짐을 잃은 채 도망가듯 사라져 버렸지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지만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송이는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주막 뒷마당의 닭장 속 닭은 가만히 있는데도 누군가 멀리서 꼬끼요 하고 울고 있었어요. 설마 시아버님이? 송이는 땀을 쥐고 혼잣말을 중얼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한 무리의 장정들이 주막에 들렀어요. 그 중에는 사또댁 잔심부름꾼도 있었고 약초장수도 있었지요. 기나긴 하루를 고단하게 보낸 이들은 송이가 내어준 술에 금세 붉어진 얼굴로 잠에 들었고 주막은 조용히 어둠 속에 잠겼어요. 그런데 한밤중 꼭기요! 닭이 아니라 사람의 흉내였습니다. 송이는 소리 나자마자 마당 끝 장독대 너머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한 가닥의 노래를 입에 얹었답니다. 다가 우지 마라. 맹장군인 다가 우지 마라. 밤도 아닌데 왜 우느냐. 어둠 속 도둑이 울었구나. 송이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조용히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는 숲속의 어느 바위 뒤 그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귀에 정확히 닿았지요. 맹장군은 닭 흉내를 막 내려던 입을 다물었어요. 노랫말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건 분명 송이의 목소리였고 맹장군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노래는 바로 자신을 향한 노래였어요. 그 순간 맹장군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며느리 송이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송이도 다 알고 있었구나. 맹장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도둑질할 생각도 있고 천천히 주막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루 끝에 홀로 앉아있는 송이를 보자 말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송이야, 네가 다 알았구나. 그 목소리는 그가 평소에 쓰던 쩌렁쩌렁한 맹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아이처럼 약하고 미안한 마음이 묻어나는 작은 소리였지요. 송이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이 늙은이가 욕심에 눈을 가려서 네 얼굴을 마주할 낯도 없구나. 하지만 오늘 이 노래로 내 눈이 뜨였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마. 맹장군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송이는 담담하게 일어나 부엌에서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시고 이제 푹 주무세요. 새벽 닭울음은 이제 진짜 닭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맹장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무겁던 마음이 내려놓인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한밤중에만 울리던 수상한 꽃기호는 멈췄고 오달기 주막거리엔 진짜 닭소리가 새벽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3장 진짜 아침을 여는 집. 이후 맹장군은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어요. 더는 밤중에 닭 흉내를 내지도 않았고 숲속으로 사라지지도 않았지요. 대신 새벽이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마당을 쓸었어요. 대청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늘이 푸르게 트는 걸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이제 진짜 새벽이 오는구나. 맹장군은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지요. 이제 맹간의 주막은 변했어요. 예전처럼 맹장군네 국밥 한 그릇 하는 소리보다도 그 집 국밥은 국물이 마음에 스며요. 며느리의 손맛이 정말 따뜻해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맹장군은 변한 자신이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예전엔 나그네를 보면 먼저 짐부터 살피던 눈길이 이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힘들진 않았는지를 묻는 눈길로 바뀌었지요. 어허, 발에 물집이 났구먼. 좀 쉬었다 가시오. 요즘 밤기운이 찬데 국밥은 뜨겁게 퍼야지. 그렇게 바뀐 맹장군의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레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새 다시 주막으로 모여들었고, 맹어르신, 땔감 좀 나르는데 도와주시오. 맹어르신, 소주 끓이는 소뚜껑이 깨졌는데 같이 좀 봅시다. 그를 다시 마을의 어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오던 유생이 주막에 들렀어요. 묵고 가겠노라며 방을 잡고는 저녁에 조용히 맹장군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엔 꼭 글로 배우지 않아도 깨우치는 이가 있습니다. 어허, 나는 깨우치긴 했어도 아직 부끄럽소. 그 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주막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군요. 한밤중 울던 닭이 멈추고 이젠 진짜 새벽만 우니 이 집이야말로 진짜 아침을 여는 집이겠네요. 그 말이 맹장군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등불처럼 남았지요. 며칠 뒤 한양 관가에서 사또가 직접 보낸 관리가 주막에 찾아왔어요. 맹어르신 되시지요? 그렇소만. 관리는 조심스레 맹장군에게 도장을 찍은 표창과 작은 상패를 내밀며 말했어요. 길 위에 안전을 지키고 사람을 바르게 돌아서게 한 어르신께 조정의 뜻을 전하옵니다. 맹장군은 아무 말 없이 그 상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며느리 송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다 네 덕이다, 송이야. 아버님 덕이지요. 제가 한 건 노래 한 소절 뿐이었는걸요. 그날 이후 오달기 주막은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주막을 꽃기호 주막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진짜 닭이 우는 집, 진짜 아침이 오는 집, 그리고 마음이 쉬어가는 집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그곳엔 여전히 푸근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 끝에선 맹어르신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주방에선 송이 며느리가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좋은 날이면 들려오는 송이의 노래가 있었지요. 다가 다가 이젠 울어도 좋아. 사람 속이지 않는다가 울어도 좋아. 진짜 아침을 부르는 다가 마음을 깨우는 다가. 그 노랫소리에 놀란 닭들이 깃털을 부드덕 털고 진짜로 꼬끼우 하고 우는 모습에 주막 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답니다. 이렇게 9월골 꽃기호 주막에는 오늘도 진짜 아침이 찾아온답니다. 꽃기호 주막의 맹장군 1장 9월골의
비밀스런 주막. 옛날 옛적 바람이 잘 드는 고개 하나를 품은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 있는 자리지만 그 시절엔 사람들 입에 구월골이라 불렸지요.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에 자리 잡은 곳, 바로 오달기 주막거리라 불리는 고갯길이 있었답니다. 이 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내려와 수원으로 또는 바다 건너 인천으로 향하는 길목이라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가던 중요한 통로였어요. 보찜을 맨 장돌뱅이, 관청심부름꾼, 외양간 떠난 상인까지 하루도 사람 끊길 날이 없었지요. 그 오달기 고개 한가운데 허리 굽은 소나무 옆에 번듯한 기와 지붕을 인 주막 하나가 있었어요. 마당은 넓고 말멜 기둥도 서 있고 담장 옆에는 닭장까지 있었지요. 이곳이 바로 맹간의 주막이었답니다. 맹간의 주막의 주인은 맹시성을 가진 장정이었는데 그 키는 등걸나무처럼 크고 팔뚝은 맷돌만 했어요. 말도 크고 웃음소리도 커서 한번 웃으면 주막 기와가 덜컹거릴 정도였다지요. 사람들은 그의 체격과 기세에 눌려 맹장군이라 불렀어요. 물론 진짜 장군은 아니었고 그냥 별명이었어요. 그는 낮에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곁들여 동동주도 내놓곤 했지요. 그 손이 얼마나 크던지 국을 한 국자만 떠도 그릇이 가득 찼고 술을 한 사발은 두 손으로 받아야 했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드리오. 이 고개 넘기 전에 맹간에 술 한 잔 못 마시면 그건 여행이 아니지요. 그렇게 맹장군은 친절한 주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사실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답니다. 맹장군은 밤이면 얼굴을 감추고 변장을 했어요. 허리에 검정띠를 두르고 망건을 깊게 눌렀으면 낮에 푸근한 주막 주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가 한밤중에 하는 일은 바로 도둑질이었어요. 맹장군은 낮에 주막을 찾은 나그네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세심히 살폈어요. 비단 저고리에 말쑥한 신, 허리춤에 엽전 주머니까지 가진 이들은 그의 표적이 되었죠. 저희는 한양 상단의 사람인 듯하니 엽전이 가득하겠구먼. 저 친구는 비록 행색은 누추해도 짐 속에 귀한 약재가 있을 듯하니.
그는 나그네가 잠든 깊은 밤 주막에서 살짝 빠져나가 숲속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꼭기요. 그가 가장 잘하는 건 바로 닭 울음소리 흉내였어요. 한밤중 달도 기울고 하늘이 새까만 시간에 맹장군은 닭처럼 물었고 주막 안 나그네들은 그 소리에 착각해 벌떡 일어났어요. 아, 벌써 새벽인가? 닭이 울었네. 해 뜨기 전에 길 떠나야지. 나그네들은 짐을 챙겨 어둠 속 길로 나섰고 맹장군은 그보다 앞서 길목에 숨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이 고개는 위험하오. 목숨을 지키고 싶거든 가진 걸 모두 내놓으시오. 깜깜한 어둠 속 거대한 그림자가 말을 걸면 누구라도 놀라기 마련이었지요. 게다가 도둑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렸으니 무서운 귀신처럼 느껴졌답니다. 나그네들은 부들부들 떨며 보따리를 내주고 달아났고 맹장군은 그 짐을 챙겨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주모 앞치마를 두르고 장작불에 국을 데우며 말했지요. 어허, 이 고갯길은 조심해야 하오. 괴한들이 많다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막에서 자고 간 나그네들이 꼭 짐을 잃는데 그 집 닭은 이상하게 너무 일찍 운다는구먼. 설마 주인이? 사람들은 맹장군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진 못했어요. 워낙 덩치가 크고 성격이 뻣뻣해 괜히 잘못 말했다간 혼쭐 날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수상한 이야기들이 결국 맹장군의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장 꽤 많은 며느리의 노래. 맹장군에게는 말이 없고 살림살이만 부지런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송이. 처음엔 다들 아이고 저렇게 조용하고 눈물 많은 아가씨가 저 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야 되겠어? 하며 걱정했지만 막상 들어와 살림을 맡기니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져서 집안이 반드시 돌아갔지요. 송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엔 장작불을 지피고 점심엔 국을 끓이고 저녁엔 술상을 차렸어요. 무엇보다 손님들 눈빛을 먼저 살펴 필요한 걸 슬쩍슬쩍 챙겨주니 주막을 찾는 이들 모두 그녀를 칭찬했답니다. 맹간의 며느리는 말 한마디 없이도 속을 다 헤아려 주니
복 많은 집안이로구먼. 주무보다 더 주무 같아. 국물 간도 딱이고 손님 상엔 정이 흘러요. 그런 송이에게도 요즘 들어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아직 별빛이 쨍한데도 닭이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주막에 묵었던 손님들이 아침도 먹지 않고 짐을 잃은 채 도망가듯 사라져 버렸지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지만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송이는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주막 뒷마당의 닭장 속 닭은 가만히 있는데도 누군가 멀리서 꼬끼요 하고 울고 있었어요. 설마 시아버님이? 송이는 땀을 쥐고 혼잣말을 중얼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한 무리의 장정들이 주막에 들렀어요. 그 중에는 사또댁 잔심부름꾼도 있었고 약초장수도 있었지요. 기나긴 하루를 고단하게 보낸 이들은 송이가 내어준 술에 금세 붉어진 얼굴로 잠에 들었고 주막은 조용히 어둠 속에 잠겼어요. 그런데 한밤중 꼬끼요! 닭이 아니라 사람의 흉내였습니다. 송이는 소리 나자마자 마당 끝 장독대 너머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한 가닥의 노래를 입에 얹었답니다. 다가 우지 마라. 맹장군인 다가 우지 마라. 밤도 아닌데 왜 우느냐. 어둠 속 도둑이 울었구나. 송이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조용히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는 숲속의 어느 바위 뒤 그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귀에 정확히 닿았지요. 맹장군은 닭 흉내를 막 내려던 입을 다물었어요. 노랫말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건 분명 송이의 목소리였고 맹장군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노래는 바로 자신을 향한 노래였어요. 그 순간 맹장군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며느리 송이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송이도 다 알고 있었구나. 맹장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도둑질할 생각도 있고
천천히 주막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루 끝에 홀로 앉아있는 송이를 보자 말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송이야, 네가 다 알았구나. 그 목소리는 그가 평소에 쓰던 쩌렁쩌렁한 맹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아이처럼 약하고 미안한 마음이 묻어나는 작은 소리였지요. 송이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이 늙은이가 욕심에 눈을 가려서 네 얼굴을 마주할 낯도 없구나. 하지만 오늘 이 노래로 내 눈이 뜨였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마. 맹장군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송이는 담담하게 일어나 부엌에서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시고 이제 푹 주무세요. 새벽 닭울음은 이제 진짜 닭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맹장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무겁던 마음이 내려놓인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한밤중에만 울리던 수상한 꽃기호는 멈췄고 오달기 주막거리엔 진짜 닭소리가 새벽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3장 진짜 아침을 여는 집. 이후 맹장군은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어요. 더는 밤중에 닭 흉내를 내지도 않았고 숲속으로 사라지지도 않았지요. 대신 새벽이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마당을 쓸었어요. 대청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늘이 푸르게 트는 걸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이제 진짜 새벽이 오는구나. 맹장군은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지요. 이제 맹간의 주막은 변했어요. 예전처럼 맹장군의 국밥 한 그릇 하는 소리보다도 그 집 국밥은 국물이 마음에 스며요. 며느리의 손맛이 정말 따뜻해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맹장군은 변한 자신이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예전엔 나그네를 보면 먼저 짐부터 살피던 눈길이 이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힘들진 않았는지를 묻는 눈길로 바뀌었지요. 어허, 발에 물집이 났구먼. 좀 쉬었다 가시오. 요즘 밤기운이 찬데 국밥은 뜨겁게 퍼야지. 그렇게 바뀐 맹장군의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레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새 다시 주막으로 모여들었고 맹어르신 땔감 좀 나르는데 도와주시오. 맹어르신
소주 끓이는 소뚜껑이 깨졌는데 같이 좀 봅시다. 그를 다시 마을의 어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오던 유생이 주막에 들렀어요. 묵고 가겠노라며 방을 잡고는 저녁에 조용히 맹장군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엔 꼭 글로 배우지 않아도 깨우치는 이가 있습니다. 어허, 나는 깨우치긴 했어도 아직 부끄럽소. 그 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주막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군요. 한밤중 울던 닭이 멈추고 이젠 진짜 새벽만 우니 이 집이야말로 진짜 아침을 여는 집이겠네요. 그 말이 맹장군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등불처럼 남았지요. 며칠 뒤 한양 관가에서 사또가 직접 보낸 관리가 주막에 찾아왔어요. 맹어르신 되시지요? 그렇소만. 관리는 조심스레 맹장군에게 도장을 찍은 표창과 작은 상패를 내밀며 말했어요. 길 위에 안전을 지키고 사람을 바르게 돌아서게 한 어르신께 조정의 뜻을 전하옵니다. 맹장군은 아무 말 없이 그 상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며느리 송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다 네 덕이다, 송이야. 아버님 덕이지요. 제가 한 건 노래 한 소절 뿐이었는걸요. 그날 이후 오달기 주막은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주막을 꽃기호 주막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진짜 닭이 우는 집, 진짜 아침이 오는 집, 그리고 마음이 쉬어가는 집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그곳엔 여전히 푸근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 끝에선 맹어르신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주방에선 송이 며느리가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좋은 날이면 들려오는 송이의 노래가 있었지요. 다가 다가 이젠 울어도 좋아. 사람 속이지 않는다가 울어도 좋아. 진짜 아침을 부르는 다가 마음을 깨우는 다가. 그 노랫소리에 놀란 닭들이 깃털을 부드덕 털고 진짜로 꼬끼우 하고 우는 모습에 주막 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답니다. 이렇게 9월골 꽃기호 주막에는 오늘도 진짜 아침이 찾아온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